진료 기록, 복사본 위로 떨리는 손 불치병이 아니라 간 기능 저하. 이게 뭐야? 불치병이라더니. 머릿속이 하얘진 채 무너져 내리는 한미정의 얼굴. 과거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들린다. 미정아, 나 이제 못 살아. 눈물 대신 웃음이 번진다. 그래, 그렇게라도 날 버리고 싶었구나. 새로 개원한 병원 접수 명단에 적힌 이름 정혜준. 문이 열리고 수척한 남자가 들어온다. 담당이 한미정 원장님 맞습니까? 눈이 마주친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불치병 핑계로 날 버리더니 이제 진짜 환자가 돼서 왔네. 정혜준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미정아, 제발 살려줘.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때는 새 아파트가 즐비하던 이 동네에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낡아버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 25년 된 아파트 3층. 좁은 복도 끝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정혜준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죠. 한미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며 익힌 습관이었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간 기능 개선제, 소화제, 진통제. 남편 정혜준을 위한 약들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정혜준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한때 중소기업 대표로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65세, 간암 판정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약 먹어야 해요. 아침 먹고 드릴게요. 미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습니다. 어제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냉동실에서 얼려둔 죽을 꺼냈습니다. 전날 만들어둔 호박죽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죽을 데우는 동안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미정과 혜주는 저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40평대 넓은 거실, 남향 베란다. 혜준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혜준의 간암 진단 이후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15년간 운영하던 미용실을 넘겼고 살던 집도 처분했습니다. 전세로 옮긴 이 낡은 아파트가 이제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보, 죽 됐어요. 미정은 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주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예전처럼 생기가 없었죠. 먹기 싫은데. 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약 먹으려면 위에 뭐라도 있어야죠. 혜주는 마지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미정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25에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 이제 둘 다 장성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딸은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미정아. 혜준이 갑자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왜 그래요? 나 이제 끝이야.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음 달에 재검사 받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아니야. 나 알아. 내 몸이 어떤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난 너한테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서. 여보, 우리 그만하자.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나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릴 순 없어. 혜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요양원에 자리 알아봤어. 거기서 조용히 지낼게. 혼자요? 누가 당신을 돌봐요? 간호조무사 한 명 소개받았어. 젊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돌볼 거야. 미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병수발을 든 아내 대신 젊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농담이죠? 그렇죠? 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정의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미정아. 난 그저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혜주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현관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조리 잘해. 미정아.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혜주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 미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그저 남편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은 집에서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텅 빈 침대. 남편이 떠난 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어나야지.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15년간 운영하던 미용실은 이미 팔았고 남편 병수발에 매달려 지내느라 다른 일을 배울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오랜 친구 박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는 강남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희야, 나 미정이야. 어머, 미정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래. 혹시 병원에 일자리 없을까? 뭐든 할게. 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정아, 무슨 일 있어?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이 날 떠났어. 뭐? 지금 무슨 소리야? 미정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희는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쳤구나.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어떻게. 이제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어.
나 이제 혼자 살아야 해. 일자리 좀 알아봐줘. 알았어. 우리 병원 청소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괜찮겠어? 응, 괜찮아. 뭐든 할게. 사흘 후, 미정은 순이가 일하는 서울 메디컬 의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진료실 정리를 도왔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남편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 미정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야근 가능해? 행정실에서 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옛날 진료 기록 정리 좀 해야 하거든. 창고에 쌓여 있는 서류들 정리해야 해. 알았어. 내가 할게. 저녁 6시 병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미정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함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하나씩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은 낡은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환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해준 남 65세.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진료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혜준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미정은 진단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정혜준, 65세 남성, 주호소 복부 불편감 및 피로감,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 경미한 상승, 진단명 간 기능 저하, 권고 사항 금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개선, 3개월 후 재검사. 미정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간 기능 저하.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불치병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게.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진료 기록을 찾았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재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 정상 범위 회복. 특이 사항 없음. 정기 검진 권장. 정상 범위 회복.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날 버리려고 아픈 척을 한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미용실을 팔았고 집까지 팔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보다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칼로 베인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알았어.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혜준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더 이상 누굴 위해 울지 말자. 그날 밤 미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미정, 넌 아직 살아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미정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미용실을 운영할 때 적어두었던 고객 명단이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현우 이사장 서울 메디컬의원 고문. 미정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1층 복도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본 진료 기록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 오늘 아침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리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현우 이사장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순희 씨한테 들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현우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미정 씨가 운영하시던 미용실, 저도 몇 번 갔었어요. 실력이 정말 좋으셨죠? 아내가 항상 칭찬하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가 좋았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김현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작.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메디컬 의원이 재정난으로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새 주인이 오면 직원 다 바꾼대. 행정실은 술렁였습니다. 순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다시 일자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원이 문을 닫으면 이 동네에서 진료를 받던 노인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대형 병원은 멀고 작은 의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용기를 내어 김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 병원이 팔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대형 병원들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이 동네 어르신들은요? 김현우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병원 인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김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물론 큰 돈은 없지만 제가 가진 전부를 걸겠습니다. 김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진심이신가요? 네. 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직접 만들어가고 싶어요. 김현우는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침 동업자를 찾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괜찮습니다. 전 이미 모든 걸 잃어봤어요. 이제 더 잃을 게 없습니다.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해봅시다. 인생 이막 늦지 않았어요.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는 대신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과 김현우는 병원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대출 상담을 받았고 회계사를 만나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전세 보증금 일부,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돈까지 모두 합쳐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미정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김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석 달 뒤 병원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한미정은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재단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의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주인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미정은 서랍에서 예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용실을 처음 열었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대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당당함을, 그때의 그 자신감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시작이야, 한미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미정은 오히려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리모델링, 직원 교육,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꿈을 꾸었습니다. 환자들이 웃으며 병원을 찾아오는 꿈. 자신이 당당하게 진료실을 걷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메디컬 의원은 한성 메디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낡았던 건물은 깨끗하게 단장됐고 최신 의료 장비가 들어섰습니다. 환자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미정은 이제 66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지만 표정만큼은 3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원장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원장님, 오늘 신규 환자 명단입니다. 간호사 이지연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특별히 주의할 환자 있나요? 네, 한 분 있습니다. 간 이식 대기 환자인데요.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요. 미정은 명단을 천천히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이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혜준, 남 68세,
간 이식 대기 환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해준. 3년 전 자신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환자 언제 접수했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응급실로 먼저 갔다가 입원 수속 밟았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간 경화가 심각한 수준이래요. 이식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보호자는 누가 왔나요?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 오셨대요. 보험도 끊겼고 보증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증인이 없다. 3년 전 함께 지방으로 떠났다던 젊은 간호조무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결국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처지가 참 딱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지연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딱하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가볼게요. 네. 원장님이 직접요? 네. 제가 담당할게요. 이 환자.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입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혜준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누렇게 뜬 얼굴.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원장 한미정입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미정을 보는 순간 크게 떨렸습니다. 미정이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여기서 무슨... 제가 이 병원 원장입니다. 3년 전에 인수했어요. 정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쓰러질 뻔했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나나 그땐... 정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그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미정아, 나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어. 보험도 끊기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 사람은요?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던 그 간호조무사는요? 정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간호사 지연이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미정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 저 환자분 혹시 아는 분이세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제 전 남편이에요.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3년 전에 헤어졌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다른 의사 선생님께. 아니에요. 제가 담당할게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원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보증인이 없다고 했지. 그래, 그가 버렸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미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찾아냈던 진료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배신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한번 정혜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혜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미정은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매일 정혜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원장으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미정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정혜준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내가 날 받아줘서.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저는 원장이고 당신은 환자예요. 그뿐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지금은 치료가 중요합니다. 미정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현우 이사장과 마주쳤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다른 의사에게 맡기세요. 굳이 미정 씨가 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김현우는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미정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병원 경영진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병원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요즘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병상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이사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정은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 메디컬 재단 환자 진료 기록 유출건. 미정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의 환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경쟁 병원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정은 급히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10분 뒤 김현우가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김현우는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큰일이네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밤 미정은 병원 보안팀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버 기록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출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장님, 접속 기록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환자 정보에 접근한 아이디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아이디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해준 보호자 계정. 이게 무슨 일이죠? 일주일 전 정해준 환자의 보호자 명목으로 임시 계정이 발급됐습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했다고 기록돼 있네요. 미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해준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환자 정보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미정과 김현우 그리고 경영진들이 모였습니다.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경영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될 겁니다. 환자들이 불안해할 거예요. 이사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 환자는 원장님의 전 남편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를 나와 정해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해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해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환자 정보 유출. 당신이 경쟁 병원에 넘긴 거 맞죠? 정해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미정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 병원에서 돈을 준다고 했어. 치료비를 대준다고. 나 살고 싶었어. 미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배신한 거예요? 3년 전에도 지금도. 정해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이 병원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요?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도 당신은 날 버렸어요. 거짓말로 아픈 척하면서. 그리고 지금 또 날 배신했어요. 도대체 당신에게 나는 뭐예요? 정해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온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미정 씨,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 환자는 퇴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원장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찰 신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되는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정해주는 2번이나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하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2시 미정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입원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해준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해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왜 당신을 보내지 못하는 거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아. 정혜준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김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신고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미정 씨, 하지만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요. 김현우는 미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고민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환자들의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걷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약이었습니다. 건강 되찾았습니다. 이 병원에 와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진짜 병은 마음에 있었구나. 미정은 자신도 정혜준도 모두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혜준은 몸이 아팠고 자신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벌을 줘야 하나?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환자가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원장님,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 와서 치료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얼굴 보면 항상 슬퍼 보여요. 제가요? 응. 뭔가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일주일째 되는 날, 미정은 다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경영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장님 결정하셨습니까? 김현우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사죄를 털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복수의 도구가 아닙니다. 회복의 공간입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원장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병을 치료하는 것과 이 일과는 별개예요.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김현우는 한참을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회의가 끝난 뒤 미정은 정혜준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혜준 씨. 정혜준은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당신을 신고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말? 왜? 이 병원 원장이니까. 환자를 살리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정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선택입니다. 미정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공여자를 찾아볼게요. 미정아. 다만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할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저 환자일 뿐입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장실로 돌아온 미정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여자를 찾고 수술 일정을 잡고 비용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정혜준에 간 이식을 위해 공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의 병원에 연락했고 장기 기증센터와도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에도 매칭되는 공여자가 없습니다. 간호사 지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알아봐 주세요. 네, 원장님.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정은 정혜준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대학병원 외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병원 운영하면서 알게 된 동료였습니다. 미정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이 환자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젊은 환자들에게 먼저 기회가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공여자가 있으면 좋은데 가족은 없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준의 아들과 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었고 딸은 제주도에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녘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김현우를 찾아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공여자가 되겠습니다. 김현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 씨가 직접? 네. 검사 받아봤는데 재간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재간 일부를 이식하면 됩니다. 미정 씨,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저도 알아요. 이상한 선택이라는 거.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만들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진짜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김현우는 한참을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정은 정혜준에게 말했습니다. 재간을 이식하기로 했어요. 정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안 돼.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의료진이 판단한 일입니다. 제 몸 상태는 괜찮대요. 미정아, 왜 이렇게까지?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정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수술이나 잘 받으세요. 수술 전날 밤 미정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잘하는 걸까, 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미정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힘내세요. 잘 되실 거예요. 미정은 작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정혜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아. 정혜준이 미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또 나를 구해? 미정은 정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예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요. 미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술 잘 받아요. 살아야 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실 천장의 밝은 조명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미정의 간 일부가 적출됐고 정혜준에게 이식됐습니다. 의료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이식 부위 문제 없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김현우와 병원 직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뒤 미정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원장님, 깨어나셨어요? 간호사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정혜준 씨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날 정혜준도 깨어났습니다. 미정은 휠체어를 타고 정혜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미정아, 내가 날 살렸어.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회복하면서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며칠 뒤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간 이식한 병원 원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병원은 취재 요청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원장님,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모두 거절하세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을 성자처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뒤 미정은 조용히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현우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정 씨, 왜요? 이제 막 안정됐는데.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병원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필요했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정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중얼거렸습니다. 병원도 떠났고 남편과도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미정 씨, 잘 지내시죠? 네, 이사장님. 덕분에 잘 지내요. 병원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은 며칠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원장님, 간호사 지연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원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원장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김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미정 씨, 이쪽으로 오시죠. 미정은 김현우를 따라 병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황량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화단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환자들을 위한 치유 정원입니다. 미정 씨가 떠난 뒤에 만들었어요. 누가 가꾸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김현우가 정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혜준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네. 퇴원한 뒤에도 계속 병원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원 가꾸기, 환자 돌보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더라고요. 미정은 말없이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밝았습니다. 미정 씨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미정은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정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에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 퇴원했어요? 한 달 전이야. 건강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미정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혜준은 손에 쥐고 있던 모종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날 용서하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요?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무슨 뜻이야? 저에게 용서받으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정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후회돼. 너한테 그렇게 한 것. 사업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무서웠어.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널 밀어냈어.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미안해, 미정아. 미정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몸과 마음 둘 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정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원의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꽃들 예쁘네요. 응, 내가 심었어.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잘했어요. 계속 가꾸세요. 미정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정혜준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미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시작할 수 있겠죠. 남남으로요. 정혜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날 살려줘서. 당신도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미정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현우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돌아오신 거예요? 네.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환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몸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돌보는 거요. 김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해봅시다. 미정은 다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경영보다는 환자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었습니다. 1년 뒤 병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한성 힐링 메디컬 센터라는 새 이름이 달렸습니다. 부제목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 직원들, 그리고 정혜준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저 역시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미정은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원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준이었습니다. 이 꽃 새로 심었어요. 이름이 다시 피는 꽃이래요. 미정은 꽃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응. 한번 지고 나서 다시 피는 꽃이래.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다시 피는 꽃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판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성 힐링 메디컬 센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 버림받은 건 인연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언제나 지금의 나였죠.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